예, 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곡을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업은 틀림없다입니다. 인과 업은 우리가 품는 대로 받는다는 것이다. 욕심이 있으면 갖지 못하고 악의를 품으면 해를 당하고 욕을 하면 욕을 먹고 말이 많으면 아무도 안 듣고 상처를 주면 예민해지고 거짓말하면 아무도 안 믿고 살생을하면 몸이 허약하고 훔치면 가난하고 바람을 피우면 자주 싸우고 남을 해치는 것이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업은 틀림없다. 선의를 가지면 일이 잘 풀리고 만족하면 복이 오고 칭찬하면 칭찬받고 말이 적으면 존경받고 말이 부드러우면 상처를 안 받고 투명하면 친구가 많고 남을 살리면 건강이 좋고 충실하면 화목하게 지내고 베풀면 부자가 되고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것이다. 업은 틀림없다. 용수 스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성주군 면소재지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 문화유적과 어떤 성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2부 소소한 시간에는 귀화식물, 생태교란식물과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가면 옥성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옥성리는 옥자에다가 별성자 말리자를 씁니다. 대가면 소재지 동쪽으로 해발 100m 전후의 구령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서로 관통한 33번 국도 따라 성주읍 쪽으로 도로 양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요. 남북으로 수릉면과 벽진면을 통과하는 913번 지방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성주읍과 경계지역인 안터마을 옆으로 2007년에 개통된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주 나돌목과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조선에는 이 지역 대부분은 4월 곡방에 속했으나 1845년 4월 곡방을 사방천으로 개칭하였습니다. 1895년 5월 사방천은 사천면으로 편제되었다가 1914년 3월 행정구역 개편 때 앵미동과 성수면 남산리에 속했던 안터마을과 함께 대가면에 합속되었습니다. 1988년 각 동을 리로 개정하였고요. 이때 사천면에 공장동과 성촌동, 여수동 일부와 유촌동 일부, 신기동 일부와 여의동 일부, 남산면의 성북동 일부, 옥회동 일부를 합하여 옥성동으로 하였습니다. 옥성 지명은 남산면 옥회동과 사천면 성촌동에서 각각 한자씩 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옥성리는 두 개의 행정리로 나뉘는데 옥성 1, 2는 여실 또는 여의실, 군장리 또는 공장리라고도 하고 여수동 또 여시동이라고도 하며 옥성 1, 2는 안터, 옥회라 하고 앵미동은 성촌이라 합니다. 옥성리는 223가구의 인구는 48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성 1, 2에는 여실, 또 호실, 호곡, 여의실, 또 여실점이라고도 합니다. 예, 소재지를 동서로 관통하는 33번 국도와 남북으로 통과하는 913번 지방도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해발 약 100m 구릉지의 여실고개를 중심으로 도로 따라 마을이 형성 확장되었습니다. 원래 도로는 소재지 동쪽 채석장부터 파출소, 면사무소 뒷길로 이어지는 길이었지만 현재 농협 앞으로 이설하면서 확장 직선화되었습니다. 여실마을 일부는 1910년대 초반까지는 사천면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대가면 소재지가 되었습니다.
주로 상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여실 지명은 이 일대에 여우가 많아서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현재 여실, 여의실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근에 질 좋은 황토가 많이 있어서 약 200년 전부터 옹기를 제작하던 옹기꿀과 판매점이 집단적으로 성업하여 여실점이라고도 불렀다 합니다. 옹기꿀과 옹기 판매점은 1965년도까지 있었다고 전하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도로를 경계로 여실, 여실점 그리고 옥년리의 안여실로 나뉘어 불립니다. 그리고 군장리가 있습니다. 대가면 소재지에서 국도 33번 도로 따라 동쪽으로 약 1km의 도로 남쪽 덜을 지나 신기마 마을로 가는 300m 지점에 있는 마을입니다. 125.7m의 단산의 동쪽 자락에 걸쳐 동양에 있고요. 지명은 여러 이슬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1797년경에 지은 향유 사림의 강학소인 단산 서당이 있었으나 폭우로 건물이 회철되어 1988년 유촌마을로 이전 신축하였습니다. 마을 출신으로 기국정 이중화의 후손이 이여수가 1684년 이인자의 난을 1728년을 평정한 공원으로 성산 기공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고시와 성산 이시 등 여러 성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동이 있습니다. 대가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동남쪽에 있습니다. 33번 국도변에 있는 성주군 농산물 산지 유통 센터, 옛날 성주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맞은편 남쪽으로 난 농로 따라 400m에 있는 낮은 언덕 너머 동남향한 마을입니다. 마을 앞 남쪽에는 칠봉산 자락인 월명봉이 바라보이고요. 서쪽으로는 유촌마을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지명은 마을 앞에 칠봉산에서 흘러내리는 사천이 흐르는데 항상 맑은 물이 흘러 여수동이라 불렀다 합니다. 마을 앞에 펼쳐진 덜을 사방들이라 합니다. 정선 전씨와 성산 이씨, 밀양박씨 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성 이리에는 안터, 안대라고 하고 내기, 옥회가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성주 나돌목 서편의 남양에 있고요. 대가면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약 2.3km 거리에 있습니다. 마을 뒷산인 110.2m인 화성산 자락이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안터와 33번 국도 사이에는 2003년 3월 폐교된 대성초등학교 부지에 2007년 4월 준공한 성주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안터 마을에서 700m 떨어진 국도변에 지금은 완전히 매립된 옥회지 저수지가 있었으며 저수지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옥회라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난 후에 주변 산에 가려서 밖에서는 동네가 잘 안 보이는 곳인 110.2m인 화성산 아래터로 옮겨 안터라 하였다는 얘기가 전합니다. 다른 얘기는 마을 내에 맑은 물이 나는 소가 있었는데 그 소를 옥회정이라 부르고 마을도 옥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성 현감을 지낸 김중남이 현재 위치로 터를 옮겨 내기라 하였다는 얘기가 전합니다. 1914년 3월 행정구역 개편 때 옥회 동네 일부가 대가면 옥성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옥회못은 30번 국도 이설 확장과 성주군 체육공원 개설로 매립되었습니다. 마을 안쪽에 있는 경지단 서쪽에 남북으로 난 골목길이 있는데 골목길을 중심으로 동쪽을 새뜸, 서쪽을 골뜸이라 부릅니다. 조선 태조 때 의성인 내성제 김용초가 입향하여 의성 김씨 집성촌을 이루고 있고 마을 어귀에는 그의 유업이가 있습니다. 유업이 옆 길가에 거북이 모양을 한 큰 바위가 있으며 마을 안쪽에는 옥회정이라 불리는 마을 공동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안반수를 이용한 간이 상수도 시설이 생기면서 더 이상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물 앞 길 옆에는 작은 웅덩이가 있어서 팔레트로 이용하였다고 하나 경지 정리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앵무동 성촌이 있습니다. 대가면 사무소에서 성주읍 쪽으로 33번 국도 따라 약 1km에 있고요. 국도 북쪽에 동남향한 마을입니다. 동네 서북쪽의 앵무산의 완만한 지맥이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마을 앞 국도 건너편에 있는 옥성천은 대흥천으로 들어갑니다. 옛부터 이 마을에는 버드나무가 무성하여 꾀꼬리가 많이 깃들어 춤을 추었다고 해서 앵무동이라 했다고 하는 얘기와 마을 뒷산인 앵무산에서 이를 따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성주에서 가깝다고 해서 성촌이라 불렀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500년 전 벽진인 진조단 이광이 입향하여 그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진 이씨와 성산 배씨, 성산 이씨, 원주 이씨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유적으로는 옥성 1, 2에는 의열각이 있습니다. 일제에 저항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순국한 이경환 의사와 남편을 따라 자결한 성산 배씨의 총절을 기리기 위해 1955년 향내 유림의 발의로 처음 대가면 용흥리 율포마을 북쪽 산자락에 건립하였으나 후손들이 1995년 현재 장소로 이관하였습니다. 비각은 화강석 기단 위에 정면 1칸, 측면 1칸, 팔짝 부연 지붕을 얹었고요. 동쪽에는 사적비가 있습니다. 건물은 방형 토석담 내에 있고 일광문이 있습니다. 2003년 8월 14일 경북기념물 제14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상제 송덕비가 있습니다. 대가 파출소 입구 동쪽 담모수리에 있는데 원정 여희림의 후손으로 고종 28년인 1891년 식년시에 진사에 합격한 1853년에서 1922년까지 생존한 노서헌 여태진의 손자인 성파 여상제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1981년 세운 송덕비가 되겠습니다. 그는 일제 때 핍박한 삶을 살아가던 가난한 주민들의 구휼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비석 전면 가운데에는 전참봉 여상제 송덕비라 새기고 좌우에는 당시 사회상과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세방희양, 가토후렴, 도피자항, 재빈전염, 사세유탁, 내극부하, 이일자부, 가참 황좌의 8구주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옥성 1위에는 경지당이 있습니다. 조선 중엽 생진 양시에 입격한 유학자 김두의 학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그가 살던 예터에 1927년 건립한 제사입니다. 1948년과 2000년에 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옥성리 안터마을 동편 언덕에 남양하여 있고요. 묘우인 세덕사는 2002년 재건립했습니다. 본당인 경지당과 묘우인 세덕사가 각각 일곽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지당 동편에는 경제 김중남의 묘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중남 묘지비는 안터마을 경지당 내에 있는 경제 김중남의 묘지비입니다. 비명은 통원대부 행단성 현감 경제선생 김공묘비라 묘비명이라 새기고 비문은 서원인 정종호가 짓고 야성인 송홍래가 썼습니다. 1927년 3월 16일 강어 단알병 병제 생백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개봉제가 있습니다. 대가면 옥성리 안터마을 입구 위 넓은 대지에 남양하여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군자감 주부에 제수된 개봉 김천스를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17년에 지은 제실이고 1993년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초 유허비 외에 신도비가 있습니다. 안터마을 초입 산자락에 내성제 김용초의 유허비와 신도비가 있습니다. 유허비는 안터마을 옛 덜머리인 30번 국도변에 세웠으나
고속도로 나들목 공사로 2012년 동네 쪽으로 300m 떨어진 현 위치로 옮겼습니다. 비명은 가의대부 병마절제사 김공 유협이라 새겼고 비문은 19대손인 김우림이 짓고 경산인 이상근이 썼습니다. 1967년에 세웠고요. 신도비는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 용현에 세웠으나 부항댐 건설로 수몰구역에 포함되자 이곳으로 옮겨와 유협이 옆에 함께 세웠습니다. 비석 전면에 가의대부 병마절제사 신도별명이라 새기고 비문은 13대손 김명범이 1802년에 짓고 21대손 김중환이 1980년에 썼습니다. 전선은 19대손 김동희가 썼고요. 의성김씨 문의회가 1992년 11월 용현 묘역을 정비하면서 세운 용현 묘역 정화 사적비도 신도비를 이곳으로 옮길 때 함께 옮겨와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원정이 있습니다. 한 말에 자부대원 겸 대호군에 정직된 김상욱이 학문연구와 강학을 위해 지은 서실로 안터마을 서쪽에 동양하여 있습니다. 후손들이 그의 학덕을 추모하는 제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성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성주 참외유통센터와 앵미동 마을 사이의 말 안장처럼 생긴 구릉지에 있습니다. 유적의 서쪽은 앵미동이고 남쪽은 경작지대입니다. 구릉의 잘록한 부분에 고분으로 추정되는 원형 봉분 한기가 있습니다. 봉분의 직경은 9m가량 되고 높이는 1m가 됩니다. 주변에 삼국시대 토기편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외에 다른 유구에 유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헌주 예민선정비가 있습니다. 성주 목사를 지낸 이헌주를 기리는 비석으로 처음 세운 연대는 알 수 없지만 1881년 5월에 고쳐 세웠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몇 차례 옮긴 것으로 처음 있었던 곳은 알 수 없습니다. 2003년 3월 폐교된 대성초등학교 부지에 2007년 4월에 준공한 서울 참외유통센터 입구 서쪽 계양대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헌주는 1825년 순조 25년 겨울에 성주 목사로 부임해서 1829년 봄에 옮겨갔습니다. 비석 앞면에는 목사 이후헌 주 예민선정비라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천과 지수 지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성 1, 2에는 단산이 있습니다. 군장리 마을 뒤 서쪽 높이 125.7m 나지막한 산이고요. 부근에 붉은 흙이 많이 난다 하여 단산이라 하고 산 아래 1797년경 단산 서당을 지었으나 풍으로 회철되어 1988년 유촌마을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실고개가 있습니다. 대가면 사무소 동북쪽 교차로를 중심으로 동수로 난 옛 고갯길을 지칭합니다. 이 고갯길은 면사무소 기점으로 동쪽으로 공장리 못 인근까지 약 700m 정도가 됩니다. 서쪽으로는 대가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600m가 됩니다. 지금은 주 통행도로를 대가 농협 앞으로 이슬 확장하여 고갯길이 옛날보다 많이 완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단산골이 있습니다. 군장리 마을에서 신기마 가는 군장 저수지 서쪽 골짜기입니다. 이곳은 1797년 다몽 정동우, 보리 박홍성, 제남 도상욱, 지혜 정휘, 동호 권남기 등 5명이 향내 유학자들과 논의하여 단산 서당을 건립하고 후학을 양성하던 곳입니다. 단산은 초사에 나오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밝은 땅으로 선인이 사는 전설적인 땅인 당구에서 따온 말이라 합니다. 그리고 사방들이 있습니다. 여수동 마을 앞에서 대항리로 이어지는 넓은 들입니다. 사방들의 상당 부분은 성주읍 대항리에 속하지만 성주읍의 대항리, 대흥리, 대가면의 칠봉리, 옥성리, 용흥리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성 1위에는 너를바위가 있습니다. 참외유통센터 후문에서 마을 쪽으로 60m 지점의 도로변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고 넓다고 해서
그래서 너를 바위라 부릅니다. 모양은 거북이가 산으로 올라가는 또는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내려가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영험한 기운을 가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초등학교 터에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성주 나돌목 서편에 대가면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약 1.7km의 33번 국도변에 접해 있습니다. 대성초등학교는 1971년 8월 9일 개교해서 2003년 3월에 폐교된 것입니다. 학교 부지는 2007년 4월 준공한 성주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예,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장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못한 거는 건졌잖소. 우리네 헛짓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도이자소.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장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못한 걸음 건졌잖소. 우리네 헛짓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도이자소. 예, 계속하겠습니다. 대가면 용옥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용옥리는 용용조에다 일흥, 마을리자를 씁니다. 대가면 동북부에 있으며 동쪽은 성주읍, 북쪽은 벽진면, 서남쪽은 옥성리와 인접합니다. 흥산천과 이천이 합류하여 동료하면서 용흥리 북쪽의 벽진면과 동쪽의 성주읍과 경계를 이룹니다. 이천변 용흥리 쪽에는 황삼들과 배달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2007년에 개통한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용전마을과 서치미 마을 사이로 지나고 95.5m인 도룡산 용전마을과 용계촌 마을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이래 경산부에 속했으며 조선 초기에는 대가 곡방이 되었다가 1800
1945년 헌종 11년에 목사 김횡이 방명을 대폭 개정하여 대가방이 되었습니다. 1895년 대가면에 소속되었고 1914년 개평 고시 때는 용포동, 연포동, 이포동, 율포동, 보남면의 하하동 일부와 용계동의 잠부를 합하여 용흥동이라 하였습니다. 1988년 각 동을 리로 개정하였고요. 행정동으로는 용흥 1, 2, 3리로 나뉘는데 용흥 1, 2는 용정과 용계천 마을로 80가구의 인구는 166명, 용흥 1, 2는 서치미와 연포, 이포 마을로 46가구의 인구는 93명, 용흥 3, 2에는 율포 마을로 40가구의 인구는 84명이 있습니다. 용흥리의 총 가구수는 166가구고 인구는 34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흥 1, 2에는 용전, 용포가 있습니다. 대가면 사무소에서 동북향 직선거리로 약 2.5km에 있고요. 95.5m의 도롱산에 둘러싸여 남양한 마을입니다. 마을 뒤에 도롱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가에 마을이 있어 용포라 불리다가 마을 앞 밖가에 용바위라 불리는 큰 바위가 있어 용전으로 고쳐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용바위는 매년 정월 2일에 동제를 지내고 가뭄이 심할 때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었으나 1972년 도로 개축 때 바위 주변에 무성하던 소나무는 베어지고 바위는 없어져 지금은 자취만 남아 있습니다. 조선조 죽산인 전수일이 입향하여 그 후손이 세거하였으나 지금은 성산이시 집성촌으로 기국 이중화의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기국제, 괴산제, 파루당을 세워 조상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후손인 침산 이수인이 1880년에서 1962년까지 생존한 분으로서 대개 이성희의 제자로 해외를 나들며 항일운동으로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리고 용계가 있습니다. 용계도 인기촌이라고도 합니다. 용전 마을에서 도롱산 줄기 너머 동쪽으로 약 400m에 있고요. 도롱산 차락에 동양한 마을입니다. 마을 서쪽으로 용전 마을이 있고 동쪽은 성주읍, 용옥리 미미 마을과 가깝습니다. 마을 앞에는 넓은 배달들이 이천변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이 마을은 보남면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일부가 성주면 대흥동으로 나머지 부분은 대가면 용흥동에 편입되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마을 뒷산인 도룡산에서 따와 용계촌으로 하였습니다. 보통 인기촌이라 많이 부르는데 이는 용계촌의 와음으로 여겨집니다. 마을에는 효자로 알려진 시제 강성구의 효행이 전해오고 있는데 그 후손인 진주 강씨와 김해 김씨, 성산 배씨, 죽산 전씨, 나주 임씨 등 여러 성씨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흥 1위에는 서치미, 연포, 이포가 있습니다. 대가면에서 동북 방향으로 약 2km 거리에 있습니다. 33번 국도 따라서 앵미동 마을 뒤 북쪽으로 약 1.5km 거리에 남양한 마을입니다. 동쪽으로 도룡산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 건너에 있고요. 남쪽은 110.2m인 화성산이 있고 북쪽은 흥산천이 이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주변에 황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을 지형이 연꽃 봉우리처럼 생겼다 하여 연포라 불렀다 하나 황산 이탁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23년경 황산제의 황산제기에 황지의 남쪽이자 연산의 북쪽에 숲을 골짜기가 깊숙하며 텅 빈 곳이 있어 사람들이 연포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을의 동북쪽에 이천이 흐르고 있어 이포라 부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서치미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 뒷산에 꿩이 많아서 서치매라 부르다가 음이 변하여 서치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치매는 해발 60m 내외의 낮은 구릉지입니다. 주민들은 서치미와 연포를 동일시하고 있어 마을 회관도 연포회관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을은 조선시대 성산인 기국 이중화가 입향하여 대를 이어 세거하게 되면서 성산 이시 집성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산제, 연산제, 연호제를 세워 조상을 숭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흥 삼내에는 율포, 율리가 있습니다. 서치미 마을과 12번 군도를 사이에 두고 서편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벽진면과 인접하고 흥산천이 흐르며 남양한 마을입니다. 유래는 성산인 이진영이 입향할 당시 밤나무가 무성하여 율리라 하였으나 19세기 초 후손 이정화가 포자를 넣어 율포로 개칭하였다 합니다. 현재 대부분 율포라 부르고 마을 앞을 흐르는 작은 개울을 중심으로 뜨는 해를 받는 쪽 마을을 큰뜸, 그러니까 양지뜸으로, 반대쪽 큰 길 군도 12호를 접한 쪽 마을을 작은뜸, 음지로 나눠 부릅니다. 마을에는 공동음을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동네 골목길에 있고 다른 하나는 집 안에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우물은 화강석을 다듬어 내면 끼워 넣기 맞춤을 한 것입니다. 현재 둘 다 식수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을 덜머리 도로변에는 용흥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마을에는 항일운동에 몸바친 이경황과 그 부인 성산배 씨의 정렬을 기리는 여각이 산자락 북단에 있었는데 대가면 소재지 국도변으로 옮겼고요. 유런 이경구를 추모하는 유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성산 이씨와 청주 정씨, 의성 김씨 등 여러 성씨가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송창식의 나의 기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엔 늘 푸른 동산이 하나 있었지. 거기엔 오동나무 한 그루하고 같이 놀던 소녀 하나 있었지. 널따란 오동잎이 떨어지면 손바닥 재어보며 함께 웃다가 내 이름 그애 이름 서로 원통 나무에다 새겨넣었지. 딩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 날의 사랑 이야기, 아름답고 철모르던 지난 날의 슬픈 이야기. 딩동댕 딩동댕 울린다. 하늘이 유난히도 맑던 어느 날 늘처럼 그녀의 얼굴 바라보다가 그녀 이름 새겨놓은 오동나무에 그녀 모습 담아보고 싶어졌지. 말할 때는 동그라집도 만들고 가늘고 길다란 목도 만들고 잘쑥한 허리를 만들었을 땐 정말 너무너무 기뻤지. 딩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 날의 사랑 이야기, 아름답고 철모르던 지난 날의 슬픈 이야기. 딩동댕 딩동댕 사랑스런 그 모습은 만들었는데 다정한 그 목소리는 어이담을까. 바람 한 줌 잡아 불어넣을까. 냇물 소리를 떠다 넣을까. 내 가슴 온통 채워버린 목소리 때문에 몇 무릎 몇 손이나 모아졌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에 몇 밤이나 울다가 잠들었던가. 딩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 날의 사랑 이야기,
예, 지금부터는 2부 소소한 시간에 기와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름 모를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지요. 꽃이 예쁘고 토종식물에 해를 입히지 않는 것도 있지만 너무 왕성하게 자라 해를 입히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관심 있게 관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기와식물이란 본래 그 지역에 생육하지 않았으나 여러 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돌에 침입하여 야생화한 식물의 총칭입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의 모든 종류, 식물상을 구성하고 있던 기존 식물에 새로 도래한 식물이 같은 환경에서 공존하여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양자가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을 귀화식물이라 합니다. 같은 뜻을 가진 말에 이생, 순화, 이주, 야화식물 등이 있으나 귀화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면 귀화식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5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연 귀화식물이 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래해서 귀화 상태가 된 엄밀한 뜻에서의 귀화식물로 도래 시기는 명확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돼지풀과 도깨비 바늘, 개망초, 신망초, 망초, 개쑥갓, 큰방, 가지도, 서양민들레, 큰 개불알, 풀, 그다음 광대수염과 달맞이꽃, 콩다닥냉이와 애기수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위적으로 기화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목초나 사료, 약용, 그다음 식용과 관상용으로 여러 목적이나 용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수입 재배된 유용식물이 야생 상태가 된 것으로 자연 기화식물과 대조됩니다. 도래 시기가 비교적 분명할 때가 많은 식물 무리군들입니다. 자운령, 개자리, 붉은 토끼풀, 매귀리 등은 목초나 사료에서 유래하였고 미국형은 약초에서 뚱딴지, 물냉이는 식용에서, 데이지, 큰 달맞이꽃과 분꽃 등은 관상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주 귀화식물이 있습니다. 도래 상태가 자연 귀화의 경우와 똑같지만 6개월에서 2년의 짧은 기간 내에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일시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개, 맨드라미가 이에 속하고요. 네 번째로는 예비 귀화식물이 있습니다. 국부적으로 귀화식물로 되어 있으나 널리 분포하지 못하고 있는 한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사전 귀화식물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열거한 귀화식물은 도래 시기가 역사적으로 보아 비교적 분명한 것들이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 이전에 국외로부터 도래하여 귀래했을 것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 사전 귀화식물이라 합니다. 이것들은 현재 논밭 등의 농경지 주변이나 인가 부근에서 생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이, 별꽃, 괭이밥, 질경이, 개, 엽기, 띠, 동방산이 등 우리 주변의 잡초들이 넓은 의미에서 사전 귀화식물의 범주에 속합니다. 귀화식물의 침입, 전파 경로는 여러 가지지만 흥미로운 것은 외국과의 교통이나 국외로부터 물자의 수출입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장소, 예를 들면 항구인 선박과 비행장인 항공기, 세관, 역, 철도 등 각종 시험장과 목장, 종축장, 양계장, 식물원, 약초원, 방직공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귀화식물의 원선지는 거의 전 세계에 걸쳐 있으나 그 주요 지역은 유럽과 아메리카, 중국, 인도, 지중해 연안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발견한 미국 자리공은 북아메리카 원산이고 1950년대에 미국의 구호물자와 함께 들어와서 남부 지방에서 자라 점차 중부까지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성을 지닌 열매가 땅에 떨어져 토양을 강산성으로 변화시켜 다른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땅을 악화시킵니다. 일부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 환경 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귀화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은 침입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부아시아의 고유종인 칡과 참억새 등은 농산물의 포장에 묻어 미국 등지로 건너가 귀화되었습니다. 인동은 관상용으로 미국에 도입되었고요. 한국 고유종인 선말나리는 관상용으로 일본에 이주되어 귀화한 지 오래된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래식물이 있습니다. 외래종은 외국 혹은 국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모든 종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귀화종은 우리나라 비토착종으로서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야생 상태에서 스스로 번식하여 생존할 수 있는 종을 말합니다. 왕벚나무, 미선나무, 소나무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자생을 가지고 생존하고 있는 종은 토착종, 고유종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와 재배되고 있는 종과 특정한 목적 없이 유입되었으나 아직 우리 자연 생태계에 정착하지 못한 종은 도입종, 비토착종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도입 경로는 외래종의 도입은 인위적인 경로와 자연적인 경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경로는 다시 의도적인 경로와 비의도적인 경로로 나뉩니다. 의도적인 경로는 양모밀 쪽과 같이 인간이 약육이나 염료용 등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의도적인 경로는 미국 자리공 돼지풀과 같이 외국으로부터 인간의 왕래와 화물의 수출입 등의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자연적인 경로는 바람, 해류, 철새에 의해 도입되는 경우를 말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인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입 시기는 외래종은 외국에서 유입된 생물이므로 외국과 교류가 빈번한 시기에 주로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문헌 기록에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제1기는 개항을 전후하여서 1921년까지 주로 중국을 통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기는 태평양 전쟁과 6.25 동란을 전후한 1963년까지 전쟁 물자를 통해 북미와 일본 등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기는 1964년부터 현재까지로 산업의 발달과 빈번한 외국과의 교류로 각국으로부터 인위적으로 도입된 시기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외래종의 종류에는 외래식물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최초 발견 시기나 장소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여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외래식물은 2001년 말 현재 280여 종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외래식물은 주로 오래 묵혀 거칠어진 땅인 진전, 또 휴경지, 묵정밭, 나지, 길가 등에 분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서양 골나물과 붉은 서나물은 산림 속의 반음지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외래식물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종과 서식 공간, 먹이에 대한 경쟁, 다른 생물의 서식지 파괴, 훼손, 병원체를 전파한다는 점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식용과 약용, 관상용 등 경제적인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황폐지, 절개지, 방치한 공터 등의 토양을 안정시키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유입되어 정착된 종은 우리의 생물 다양성 정진에 도움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외래 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종과 천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적 방법으로는 약품을 이용하여 외래 식물 중 어느 한 종을 제거하거나 제거 목적 이외의 다른 종에 대한 2차 오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방법으로는 특정 종을 손이나 기계를 이용하여 직접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기타로는 무분별한 외국종 도입 억제와 도입 전 국내 생태계에 대한 영향 연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외래종에 의한 조경을 자제하여 이들이 외부로 피해 빠져나오는 일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래식물 도입 시기가 되겠습니다. 1920년 이전
우리나라에는 88종이 있습니다. 구주개미, 까락구주개밀, 매귀리, 가락핍 새귀리, 나도 발행이, 염주, 넓은 김의 털, 횡털새, 큰 조아제비, 자부달개비, 삼, 나도 타기등굴, 털엿귀, 쪽, 애기수영, 흰명아주, 존명아주, 취명아주, 털비름, 개민드라미, 자리공, 끈끈이 대나물, 말뱅이 나물, 갓, 구슬다닥냉이, 맨유럽장대, 말랭이, 자운령, 개자리, 장개자리, 전동쌀이, 아까시나무, 붉은 토끼풀, 배치, 노란 개아마, 가죽나무, 어저귀, 수박풀, 애가아옥, 달맞이꽃, 긴 잎 달맞이, 회향, 둥근잎 나팔꽃, 둥근잎 유흥초, 자주 광대나물, 흰 동말풀, 돌말풀, 사리풀, 땅꽈리, 그다음 개망초, 기생초, 실망초, 망초, 삼입국화, 겹삼입국, 개쑥갓, 세양민들레, 방울새풀, 다리등굴, 엷은 명아주, 달맞이 장구채, 다닥냉이, 그리고 종지나물, 토끼풀, 페루꽈리, 지느러미 엉겅퀴, 코스모스, 뚱딴지, 돼지감자죠. 가 있고요. 1920년 이후는 3종이 도입되었습니다. 땅아욱과 큰 달맞이 꽃, 그 다음 꽃제비쑥이 있고요. 1930년에는 14종입니다. 향기풀, 개나리새, 큰 참새귀리, 양모밀, 돌소라쟁이, 청비름, 쪽제비쌀이, 흰 전동쌀이, 큰 땅빈대, 노란 코스모스, 큰 망초, 그 다음에 데이지는 불란서에 국화지요. 가 있습니다. 1940년에는 2종이 들어옵니다. 가는 보리풀, 쪽제비 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11종이 들어옵니다. 구주 김의털, 흰꽃 나도사풀한, 미국 자리공과 큰 석류풀, 덜개미자리, 자주 괭이밥, 큰 개불알풀, 큰 금계국, 원추천 인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에는 23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털빕 새귀리와 좀참 새귀리, 큰 김의풀, 쥐보리, 미국 계기강, 좀포화풀, 큰 묵새, 양명아주, 도롱이 냉이, 콩다닥냉이, 컴풀이, 백령풀, 그리고 양미역치, 미국 미역치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70년도에는 12종이 들어옵니다. 미국 비름, 가시비름, 솔잎 미나리, 도깨비 가지, 단풍잎 돼지풀, 붉은 서나무, 털별 꽃아제비, 별꽃 아제비, 선풀 손나물, 붉은 씨, 서양민들레, 큰 독고마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는 28종이 들어옵니다. 바다새와 참명아주, 그다음에 종양귀비, 멕시코 돌나물, 그다음에 미국 쥐손이, 공단풀, 애기 달맞이, 서양매꽃, 서양나팔꽃, 애기 나팔꽃, 가시박, 개꽃 아제비와 미국 숙부쟁이, 그 다음에 서양 금원초, 가시상치, 만수국 아제비, 가지 독고마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98종이 들어옵니다. 염소풀, 털뚝새풀, 고사리새, 보리풀, 애기 카나리새풀, 각시비름, 냄새 명아주, 개 양귀비, 유럽 나도냉이, 노랑 토끼풀, 서양 고추나물, 야생 펜지, 유럽 지손이, 난쟁이 아옥, 노랑 토끼풀, 미국 존부처골, 그다음 유럽 전호, 나조 동미나리,
미얀 미나리, 좀 미나리 아제비, 유럽 미나리 아제비, 별 나팔꽃. 자, 이름 처음 들어본 것들이 많죠. 미국 까마중, 노란 까마중, 거시 가지, 털 까마중, 미국 질경이, 큰 빗자루 국화, 울산 도깨비 바늘, 캐나다 은근키, 서양 가시 은근키 등 돼지풀 아제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5가지가 들어옵니다. 민둥 빕새 귀리, 다북 개미자리, 버들 마편초, 큰 백령풀, 애기 해바라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파된 외래 식물이 총 280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 교란 식물들이 있습니다. 단풍잎 돼지풀과 돼지풀은 1999년 1월 7일에 지정되었는데 북미에서 도입되었고 국화가며 양지, 주택가나 산, 능선, 계곡, 휴양지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서양 등골나무가 있습니다. 2002년 3월 7일에 지정되었고요. 1970년 후반에서 그 북미산과 트레마톨 성분으로 풀먹은 소의 유제품을 섭취 시에 구토나 변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참새피가 있습니다. 2002년 3월 7일에 지정되었고 1994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는데 북미산과 벼 생장을 방해하고 농수로에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물기를 막기도 하고 뿌리 길이가 1m 이상 자랍니다. 그리고 물참새피가 있습니다. 2002년 3월 7일에 지정되었고요. 열대 아시아가 원산입니다. 1994년 제주도 저수지나 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성장이 활발하여 심각한 영향을 늪지나 소택지, 오염된 하천이와 염도가 높은 곳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도깨비 가지가 있습니다. 2002년 3월 7일에 지정되었는데 북미가 원산이고 1978년 제주도 경상도 남부에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옥수수나 목초지에서 성장하고 가시가 있어 농사에 지장을 주고 가축에게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박이 있습니다. 2009년 6월 1일 지정되었고 줄기가 4에서 8m까지 성장을 합니다. 북아메리카 원산이고 기화식물로 박과의 한해살이 능쿨식물 초본입니다. 섭지를 좋아하고 다른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주는 화합 물질을 배출해 타 식물이 자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작은 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생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주에서도 해마다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애기수영이 있습니다. 2009년 6월 1일 날 제정되었고 유럽이 원산입니다. 다년생 초본이고 길가나 풀밭에서 성장합니다. 금계국 잎과 비슷하지만 꽃은 다릅니다. 그리고 서양 검은초가 있습니다. 2009년 6월 1일에 지정되었고 유럽이 원산이고 1980년 제주도에 들어와서 목장으로 번졌습니다. 그 풀밭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숙부쟁이가 있습니다. 2009년 6월 1일 지정되었고 북아메리카가 원산입니다. 다년생 초본으로 1980년 도입된 관상용입니다. 그리고 양미역치는 2009년 6월 1일에 지정되었습니다. 국화과고 다년생이고 노란꽃 무리로 개화합니다. 그리고 가시상추가 있습니다. 2012년 12월 유럽이 원산이고 한 해에서 2해살이입니다. 길가나 논둑, 밭둑, 빈트에 성장하고 고들빼기 비슷한데 줄기에 가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생태 교란 생물이 있습니다. 포유류는 누트리아가 있습니다. 2009년에 지정되었고요. 그리고 양서류나 파충류로는 황소개구리는 1998년, 그리고 붉은기 거북속 전종은 2001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류로는 파란 볼 우럭이 있습니다. 1998년도 지정되었고 큰잎 베스는 1998년도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곤충류에는 꽃매미가 있습니다. 2012년에 지정되었는데 매미나 나방 비슷하며 색상이 화려합니다. 몇 년 전에 세종대왕 자태실 올라가는 소나무 줄기에 이상한 알 덩어리가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군에 보고하여서 전문가가 와서 조사한 결과 색상이 화려한
나방알이 있었습니다. 그 생태교랑 곤충에 들어가는 수종이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동식물에도 기화식물이 있듯이 사람도 국제 혼인이나 이민을 통해서 자리를 잡고 살면 이주민, 귀화인이라고 하지요. 귀화하여 뿌리 내려 살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베트남 민요인 꺼이 죽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짜오, 안녕하세요.
이건 베트남 말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존칭으로 처음 만나거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하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여행하게 되면 식당이나 현지인을 만났을 때 전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의 뒷집에도 베트남 호찌민에서 그 호찌민시의 여성이 국제 혼인을 해서 2남 1녀를 낳고 다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모시고 와서 10년이 넘도록 농촌 일을 도우며 번 돈을 베트남의 자녀들에게 송금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친정 부친은 작은 텃밭에 베트남 호박씨를 심어 수확하면 식당과 다문화 상가에 팔고 있고요. 길쭉하게 생긴 호박인데 씨앗은 작은데 쏙이 찼은지 무겁고 길이는 평균 30-40cm가 자랍니다. 맛을 보라며 주는데 호박과 박 중간쯤 되는 맛이 나더군요. 금년에도 호박 농사를 짓기 위해 대나무로 넝쿨이 타고 올라가도록 준비해두고 밑에는 모종을 심었는데 벌써 많이 자라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그 다문화 가정들의 상가에서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귀하 식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베트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노래로도 베트남 민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내용이 괜찮았습니까? 예,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